중국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쇼핑이라는 키워드가 인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중국의 부자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토론하는 곳인데요. 요즘 한국 부동산 쇼핑이 인기라며 실시간 최고 검색어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중국인의 글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이다. 최악의 뉴스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한국의 법이 전면 개편되고 있다. 한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있다. 한국의 법무부는 중국발 부동산 쇼핑이 막무가내 쇼핑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이민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한다. 원래 한국은 이렇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은 중국 국적 8살 어린이가 경기도의 아파트 집주인이 된 적이 있다. 중국인은 확실히 한국인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우리는 다소 편법으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들일 수가 있었다. 8살 중국인 어린이가 한국 아파트를 샀던 사건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 사건을 본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부동산을 중국인에게 절대 주지 않기 위한 법안들을 미친 듯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기간은 3년 정도인데 투자 금액 기준을 높이고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해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은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법무부라는 곳은 부동산 투자임 인제 시행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하고 투자 금액 기준을 원래는 5억 원이었지만 1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려버리겠다고 했다. 이제 진짜 기회가 없다. 우리는 이것이 2026년까지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한국 부동산을 빨리 구매해야 한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빚을 내서 한국의 부동산을 구매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양도소득세라던가 몇 가지 세금을 안 내도 돼서 부동산 구매가 쉽다. 그렇게 한국에 집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데 그 영주권에는 투표권이나 의료보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과 동일하게 혹은 한국인보다 세금 덜 내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으로 살 수 있다. 이는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해오던 것인데 이전 정부는 친중 정부로서 다들 알다시피 한국을 소국이라고 했고 중국을 대국으로 인정하여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는 연설을 하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들어온 새로운 정부는 완전히 중국에 반하는 미친 정부다. 특히 이번 영주권과 투표권에 관련해 폐지 법안을 내고 있는 새로운 기관인 법무부. 이 법무부라는 곳은 미치도록 중국의 나쁜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 법무부는 완전히 이기적인 부서인데 모든 법안들이 한국에만 이기적으로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의 부동산 업자들을 한국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다. 어떻게 5억에서 순식간에 10억이라는 금액으로 커트라인을 올려버린단 말인가. 보통 다른 나라들은 1억씩 올리는데 법무부라는 곳은 대놓고 2배를 올려버렸다. 이건 중국인들에게 애초에 한국에 집을 사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사실 이 법무부를 이끄는 장관은 요즘 한국 내에서 인기가 좋다.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법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안 좋게 작용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는 지금뿐이다. 빚을 내서라도 한국의 부동산을 사서 한국으로 탈출해야만 한다. 10억짜리 집 1개에서 2개만 사더라도 월세 받아먹으면서 불로소득할 수 있다. 지금이 기회이니 빠르게 움직이길 바란다. 라는 한 중국인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댓글에 대해서도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중 4명 중 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집값 바닥론이 등장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매달 한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중국인의 수가 4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은 수도권이 아닌 곳에 매매를 하는 경향이 크지만 중국의 경우는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중국인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한국의 부동산은 여러모로 메리트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한국의 정부는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부동산은 중국인이 구매를 했고 실제로 중국인의 매수세 때문에 몇 년 전에는 한국의 집값이 솟아오르기도 했었다. 한국에 꽤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집값을 올리는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중국인들에게 나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법무부라는 곳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애초에 이 한국의 법무부라는 곳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랑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법무부라는 곳은 사법부 이상으로 너무 큰 영향력을 한국에 끼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에 대한 법안들이다. 최근에는 한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을 없앤다는 법안을 냈다고 한다. 이는 미친 짓이다. 거의 완전히 중국에게 등을 돌리겠다는 의견의 표시로 보인다. 한국의 정부는 점점 부동산 대의 중국인 없애기 정책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 중국인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통과하기 전에 빠르게 부동산들을 구매하고 투표권을 얻어서 현재의 정부를 몰아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요즘 한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중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원래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적은 것은 정상이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은 자기들보다 규제가 적은 중국인들을 보면서 배 아프다는 둥. 왜 자국민한테는 세금 더 내게 시키면서 외국인한테는 더 잘해주냐는 둥. 헛소리만 해대면서 정권이 바뀌어버렸다. 중국인이 한국에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부동산을 구매해주면 경제 살려주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이지. 집값이 중국인 덕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집값이 오르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 댓글 밑에는 또 다른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당신들은 미쳤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의 부동산을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한국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들이 살기 위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게 아닌 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8살 어린 중국 꼬마 아이가 한국 아파트의 주인이 된 사건을 보세요. 그 아이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건 중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투기법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국은 이제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투기꾼들을 보면 정말 환멸이 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인 투기꾼들의 길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주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문들 급하게 닫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사실 중국인 투기꾼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잘못도 큽니다. 도대체 그 어느 나라가 외국인 투기꾼들에게 부동산을 내어줄까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덜 소유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집값을 올려줘서 한국이 살기 좋아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중국인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사람 사는 곳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식이 오르면 자기가 대량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오른 것이니 좋지 아니한다. 라는 식의 발상이죠. 저는 이것저것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는 정말 쪽팔립니다. 투기의 종류 중에서 가장 최악의 투기입니다. 라는 한 친한파 중국인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은 싫어요를 엄청 받고 삭제되었는데요. 이 댓글처럼 한국은 이제 와서 뒤늦게 중국인 투기꾼들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꾼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던 것도 이번 정부 들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인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 금액을 2배로 올린 법무부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의 큰 결단에 대해 호불호가 크게 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되지만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